이 쿼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person과 movie가 관련이 있는데 매치를 뿌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erson acted in movie 이 관계에 속하는 거에서 이제 where 타이틀이 토이스토리인 것들을 찾는다. 그리고 return 사람 relations 그리고 movie 이렇게 리턴하게 되면 이 토이스토리에서 acted in 출연한 배우들이 이렇게 반환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토이스토리가 있고 acted in이라는 게 있고 그 옆에는 출연한 배우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관계로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넣어줬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핫한 주제죠. 온톨로지와 지식 그래프, 그리고 지능형 데이터의 미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톨로지의 본질과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온톨로지를 사실 이해하기 전에 이거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온톨로지를 갑자기 들으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만약에 책이란 걸 정의를 하려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 약간 너의 이웃을 보면 너를 안다라는 말처럼 책이라는 것도 관계 속에서 정의를 하면 뭔가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계로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책은 이제 종이로 만들어졌고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책은 지식 매체, 소속의 관계는 지식 매체고 창작의 관계, 누구한테 쓰여졌는지, 이 저자는 누구인지,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책이라는 것이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결국에는 어떠한 것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관계를 통해서 정의하는 것이 온톨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온톨로지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온톨로지라는 말은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온톨로지라는 것 자체가 철학에서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존재론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이제 고대 철학자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그 성격을 분류하려던 그 학문적 시도가 이제 온톨로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 왔을 때 온톨로지라는 거는 특정 도메인 내의 지식을 이제 기계가 해석 가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의된 공통된 어휘와 개념의 명시적 명세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컴퓨터는 어떤 문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문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패턴으로 인식을 해서 자기 이후에 나올 예측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AI가 더 추론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처럼 관계를 만들어서 어떠한 단어를 정의할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뭐 그 단어가 뭐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서 위치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친구한테 있어서 또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함으로써 그 온전한 사람이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그래프 DB입니다. 그래서 지식 모델링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노드를 정의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책을 정의할 때 관계로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 책을 정의할 때 먼저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개념적 범주와 계층 구조를 정의하는 거예요. 클래스라는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있겠죠. 그것을 바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붕어빵 틀이고 인스턴스는 그 붕어빵 틀에 의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속성, 객체의 고유한 특징을 의미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책에는 뭐 가격, 그리고 저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속성이 이제 객체의 고유 특징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 연결고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까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저자가 만든 이라는 저자가 쓴이라는 거에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책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지 종이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관계가 있었죠. 그런 관계들을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금 그 네 가지를 한번 조금 나눠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클래스와 인스턴스는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클래스는 건물의 설계도를 의미해요. 건물의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이 짓게 되잖아요. 그 만들어진 건물이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지식 그래프에서는 클래스는 이제 건물의 설계도와 같고 인스턴스는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지어진 건물을 의미합니다. 상속 구조. 상위 클래스의 모든 제약 조건과 속성을 자동으로 수용합니다. 속성과 관계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와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와인의 이름이 있고 가격이 있고 도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을 지정해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 속성은 말 그대로 그 데이터를 나타내는 이름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도수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값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의미적 다리, 즉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와인이라는 게 정의가 되려면 그 관계 속에서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와인은 이제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다. 또는 이제 와인은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와인을 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관계를 다 메꿔서 정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체 간의 행동과 상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의미적 다리, 즉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요즘에 핫한 네오포제이라는 걸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아니면 팔란티어로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네오포제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네오포제이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런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저장합니다. 영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영업이라는 카테고리 내에 소속된 직원들, 또 직원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면 조인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 부서 아이디, 만약에 영업에 있는 사람들을 조회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을 먼저 조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서 아이디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부서 아이디를 기반으로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합쳐서 부서 아이디로 검색을 합니다. 그럼 부서 아이디가 D01에 해당하는 게 킴이랑 팍이 있죠. 그거를 조회해서 결과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런 조인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두 개의 테이블만 있으면 사실 문제 없는데, 뭐 3개, 4개, 5개를 조인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인이 굉장히 수십 초 이상 소요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관계로 저장을 많이 해놨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 부서에 속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영업을 먼저 찾은 다음에 워크스 인,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면 바로 되겠죠. 그래서 조인의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능형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사실 AI한테 이 테이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주고서 이 둘 간의 연관 관계를 찾으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김철수란 사람은 영업팀의 워크스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자가 포레스트역 배우는 이라는 걸 물어봤을 때 일단은 포레스트라는 영화 자체를 검색을 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거 검색을 하고 배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배우라는 것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어야 될까요? 영화와. 네, 맞습니다. 영화에 출연을 한 관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출연을 한 사람을 조회하면 됩니다. 출연한 사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약간 지능형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일일이 찾아야 됐다면 이런 식으로 약간 영화하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출연한 사람의 관계니까 인물 배우에서 조회해서 톰 행크스를 찾으면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계층 추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차량 조회 시 하위 개념인 승용차를 자동으로 포함하고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아도 지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뭐 전이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A면 B다, B면 C다. 그러면 A는 C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단 문법에 따라서. 하지만 AI는 그런 식으로 추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노드를 만들고 그리고 관계를 형성시키면 자기가 차례차례 돌면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논리적인 사고가 되는 거죠. 실시간 지식 확장. 단편적인 정보를 연결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오4j로 접속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무비스랑 그리고 펄슨스 이렇게 따로따로 노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줬는데요. 이 펄슨스에는 바이오, 본인, 다이드, 펄슨, IMDb ID, 네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CSV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넣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비스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CSV로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 노드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비 아이디와 person tmdb 아이디가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acted in이라는 관계로서 매핑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핑을 해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쿼리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쿼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person과 무비가 관련이 있는데 매치를 뿌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erson acted in movie 이 관계에 속하는 거에서 이제 where 타이틀이 토이스토리인 것들을 찾는다. 그리고 return 사람, relations 그리고 movie 이렇게 리턴하게 되면 이 토이스토리에서 acted in 출연한 배우들이 이렇게 반환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토이스토리가 있고 acted in이라는 게 있고 그 옆에는 출연한 배우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관계로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넣어줬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쓸 수 있냐? 다방면에 쓸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기존에 레그라는 게 있어요. 레그라는 거는 기존의 LLM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술인데 기존의 LLM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학습되어진 날짜까지만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신 정보나 아니면 우리 사내의 문서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문서들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문서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정보들만 받아서 AI한테 물어보고 그걸 기반으로 답변을 줬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문서 A는 범인책은 10년 전에 푸른은행에서 일했다. 푸른은행의 행장은 에이미였으며 그녀는 비밀 장부를 숨겼다. 문서 C는 에이미는 재계 배신으로 감옥에 갔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왔다고 쳤을 때 잭과 에이미는 어떤 원한 관계인가요? 라고 했을 때 어? 어떤 원한 관계지? 또는 이것만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도 알 수가 없죠. 이거를 가지고 와야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데 문서를 이제 청크 단위로 나눠서 거기서 가져오는 건데 원래 기존의 레그 방식은 그런 청크 단위로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가지고 왔으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발전해서 그래프 기반 레그가 되면서 얘가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과 개념이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들이 넣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용자 질문이 잭과 에이미는 어떤 원한 관계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잭은 푸른은행이라는 데에서 근무를 하는 관계고 에이미는 푸른은행 행장으로 있고 잭이 에이미를 배신했다. 이거 자체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AI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바로 잭이 에이미를 배신했고 에이미가 감옥에 갔다. 이렇게 판단이 바로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그래프 레그를 공부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보고서 굉장히 신기한 기술이다.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 유용한 기술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